서울 용산 길거리 한복판, 길거리엔 데이트를 하는 사람, 회식을 마치고 비틀거리는 사람으로 가득한데요. 평소 같으면 대부분이 한국인이겠지만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가 절반을 넘습니다. 과연 이곳이 한국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런 용산의 어느 음식점 앞,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같이 어딘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곳을 향해 검은색 옷을 입은 무리의 남자들이 일제히 뛰어갑니다. 과연 용산 길거리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당 글은 영국 여성 프레이아가 한국에게 꼭 할 말이 있다며 레딧에 적은 글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살고 있는 프레이아입니다. 우선 이 글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은 것이니 불편한 영국인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영국에서 부를 상징하는 가문의 후손으로 재력에선 부족한 점이 없는 집안이라 영국에서 나름 잘 살고 있는 집안입니다. 저희 영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부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부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칭찬받지 못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를 감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고 돈 자랑을 속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또 대부분 부를 자랑할 위치가 되면 다른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돈 말고 명예 등을 자랑하고 내세우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스스로 뭔가를 잃어보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 회사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시작해 성장해가며 결국 사업체를 꾸렸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경쟁자로 만나게 됐는데 경합을 하던 중 크게 부딪히는 일이 생기며 자주 만나게 됐는데 그러다 결국 마음이 맞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맞았던 이유는 서로서로가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이 너무 잘 맞아서였죠. 즉흥적이긴보단 항상 철저하게 계획했고 무언가를 하기 전 항상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한 뒤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되면 그때서야 실행했습니다. 그랬던 저희 부부가 지금은 매일매일이 변칙적이고 무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능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모든 시작은 제 사랑 데이지를 임신했을 때부터였죠. 예상보다 6개월 정도 빠르게 임신을 해버린 저흰 서로 아무런 반론 없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딸 데이지를 낳았습니다. 딸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었다니 매주 주말마다 든 생각인데 만약 신이 있다면 그건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어머니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적이고 원칙적이었던 저흰 매일매일을 변수 속에서 살기 시작했고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데이지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데이지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인이 되어가는 데이지를 본 저희 부부는 데이지 또한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사람으로 크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활동에 충실하며 뭔가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카우트 연맹에 가입했다는 말과 함께 최근에 읽은 80일간의 세계일주의 책 속 주인공인 영국 신사 필리어스 포그처럼 자신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본인이 겪은 것을 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남편과 데이지가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다며 범상치 않다고 좋아했지만 생각해보니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데이지의 독립심이 워낙 강해 앞으로 걱정될 일이 많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행히 코로나가 터졌고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는 잼버리가 한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데이지가 어느 날 부모님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잼버리 대회 참석에 허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였죠. 사실 저희 부부는 한국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자 서로 만날 수 있었던 이유인 해외 무역업 때문인데 당시 많은 조사를 한 뒤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로 한국은 소득 수준이나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저흰 상대적으로 GDP가 높은 나라를 위주로 공략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영국에 비해 2배가량 낮았고 뉴스를 통해서도 낮은 시민의식이나 서양권과는 너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남편과 경쟁업체일 때도 한국을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요즘은 한국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어 데이지를 한국에 보내는 데 있어 남편과 충분한 상의 끝에 데이지의 뜻대로 한국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비행기 값과 한국에 가서 쓸 생활비를 본인 스스로 모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어 할 줄 알았던 데이지는 집안일을 하고 받는 용돈부터 시작해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거나 삼촌 심부름하기, 조카 돌보기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5개월 만에 절반 정도 되는 돈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은 학업에 지장 갈 것 같아 나머지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죠.
그렇게 여름이 되고 데이지는 한국으로 잼버리 대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간 데이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열악해 힘들다고 하더군요. 머물던 텐트에 물이 차기도 하고 약을 뿌려도 달려드는 벌레떼들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너무 화가 나니 더 이상은 말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렇게 영국 측에선 한국에 간 잼버리 참가자들을 당장 퇴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데이지와 계속해 통화하며 상황을 전해들은 결과 당장 한국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를 통해 퇴소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스카우트 연맹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가자들을 곧바로 영국으로 귀국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잔류하며 마무리 일정을 소화시키고 보내겠다는 이야기였죠. 대다수 부모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잼버리 참가자들의 격렬한 호응으로 결국 서울에 잔류하기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데이지에게 전화해보니 갑작스런 일정 변경 때문에 잼버리 측의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따라다니며 자주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당장에라도 데이지가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데이지가 안 온다면 저희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짐을 싸 한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아버지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호원 2명을 붙여주시기도 했죠. 솔직히 말하면 경계 가득한 마음으로 도착한 한국의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매우 깔끔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였는데도 사방이 온통 밝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상상도 못했던 저희 부부는 그저 이 상황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감탄을 뒤로 한 채 데이지에게 위치를 물어보려 연락했는데 매일 밤 자기 전 연락을 해주던 데이지가 그날따라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몇 통이나 하고 문자를 수십 통을 해도 연락이 없었죠.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었죠. 남편이 잼버리 행사 측에 연락해 숙소 위치를 알아내고 제가 주소지를 검색해 경호원 차를 타고 해당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오늘은 참가자들의 부탁으로 늦게까지 노는 걸 허락했다고 하더군요. 주소를 듣자마자 곧바로 다시 차를 타고선 용산에 있는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은 한밤중에도 차가 미친 듯이 막히더군요. 결국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 주차를 하려는 경호원들을 두고 남편과 먼저 음식점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몰랐던 전 음식점을 향해 달려갔고 음식점 앞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입에 피자를 물고 해맑게 웃고 있는 데이지였죠. 혹시나 나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했던 저로선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죠. 깜짝 놀란 데이지를 꼭 껴안고 울고 있으니 옆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부모님 생각이 나는지 울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저를 보고 박수를 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진정하고 난 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울에 오고 나서부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며 하루 종일 참가자들끼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늦은 저녁에도 주위가 밝고 사람이 많아 편하게 놀 수 있었고 거기다 볼거리도 많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다며 나중에 성인이 되고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저도 한국입니다. 남편과 한국 여행을 즐기고 있죠. 잼버리 참가자들의 일정을 하루 간격으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은 관광지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파주라는 곳에는 영국군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설마리 영국군 추모공원도 있더군요. 한국이 이렇게 볼거리가 많고 역사를 중요시하는 나라인지 몰랐는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잼버리에 대해선 할 말이 없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참가자들은 너무 행복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레이야가 적은 글 내용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저도 딸아이가 서울에서 이틀을 보내더니 다음 가족여행지로 한국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꼭 다 같이 와보고 싶다던데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관광지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희 아들도 지금 한국 잼버리에 참가해서 퇴소하고 서울입니다. 10시면 자는 애가 새벽 2시에 연락이 와서는 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새벽까지 놀고 다음날 출근한다던데 진짠가요? 한국은 밤에도 밝다고 들었는데 진짜였군요? 확실히 치안은 보장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 밤에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네요.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관한 안 좋은 뉴스가 연신 보도되고 있는데 뭐가 진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독일은 조기 퇴소는 안 했는데 태풍 때문에 서울로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글을 보며 데이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피자집에서 놀고 있었던가요?
다행이지만 같은 엄마로서 잔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인식이 안 좋아져서 진짜 모습이 궁금하네요. 사연튜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양한 댓글이 평소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찾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